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같이 알면 좀 더 편하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현재 세타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로라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마지막에 발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로라웬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계속 그 달리웍스도 말씀을 하셨지만 로라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그 다음 서버들 이쪽 관련해 가지고 저는 제품들이 뭐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개발과 그 다음에 테스트까지 다 아우러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로라웬 그 아키텍처를 보면은 모든 IoT 디바이스들의 구성은 다 비슷해요. 디바이스가 있고 게이트웨이가 있으면 그거에 따른 이제 서버들이 있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느냐,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다양하지만 큰 개념들은 항상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라 관련해서는 이 데이터에서 디바이스 단에서부터 나오는 데이터들이 다 암호화된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큰 구조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엔드 디바이스에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버 단에 결국은 데이터를 주지요. 이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엔드 디바이스에서는 로라로 이제 묶여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게이트웨이에서부터는 다 IP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각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암호화를 할 것인가는 조금 달라요.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다, 실질적으로 단말기가 쓰는 데이터다 하는 것들은 어플리케이션 세션 키라는 걸로 암호화가 되어 있고요. 단말단이 네트워크가 뭔가 통신을 할 때 라디오 주파수 RF를 좀 속도를 데이터 레이트를 바꿔주세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네트워크 섹션 키라고 해서 네트워크 서버하고만 통신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구조도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게이트웨이하고 네트워크 서버를 같이 묶어둘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서버까지 같이 묶어둘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조인현 이사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죠. 그 부분들은 내가 어떠한 망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이쪽 로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SKT 로라웬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관련 자료가 여기에 링크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IoT 보드들부터 순차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라는 항상 이게 트레이드 마크예요. 이게 샘텍 거이기 때문에 샘텍의 모든 IP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라 모듈을 개발을 한다 하면은 아까 김태엽 이사님께서 발표를 하셨죠. 그 회사에 있는 IP를 가져와서 설계를 해서 제품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로라는 주파수만 맞으면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가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IoT 제품을 개발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기획을 먼저 잘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기획에 맞춘 기술 조사를 한 다음에 이 기술 조사가 된 상태에서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제품 선택하고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이 단계로 제품을 개발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로라를 관련해서 제품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보드는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GPS가 달린 걸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은 무선은 어떤 영역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할 건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각각 개발 환경 툴 그 다음에 사이즈, 가격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시키고 나서 내가 원하는 사양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로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무선에서도 리전 정보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2.4GHz 때는 월드와이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통인데 이제
1GHz 밑에 있는 애들은 각 국가별로 리전 정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920MHz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유럽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리전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유럽은 지금 868MHz대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915MHz대요. 이런 식으로 리전 정보들이 항상 있으니까 내가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나라가 어딘지에 맞춰서 그 해당하는 나라의 주파수를 꼭 확인을 하고 제품을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이게 지금 이제 아두이노를 타겟으로 해서 나온 로라 제품이에요. 얘는 가격이 39불짜리 이제 IoT 제품인데요. 뭐 다양한 피처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드 피처들이 나오고 해당 보드에 대한 리전 정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결론은 430부터 915MHz대까지는 다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킹 리전이 EU와 US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 그러면 한국은 안 하네 라고 써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가 US하고 EU에서는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거죠. 한국에서는 인증을 안 받은 거예요. 915MHz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그 옆에 920MHz도 지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보통은 다 됩니다. 근데 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적어놓지를 않은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제품은 만약 가져와서 내가 개발을 했다. 한국에서 잘 되네. 이렇게 했을 때 상용화를 하려면 각 인증을 다 받아야 돼요. 전파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로라웬 제품으로 뭔가 소개를 하려면 로라 인증도 받아야 됩니다. 그 로라웬 그 얼라이언스 가가지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가져와서 개발을 할 때는 내가 어느 부분까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로라 디바이스 개발 쪽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로라 제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모듈을 사와서 뭘 해야 될지를 좀 처음부터 다 자료 조사를 하려면 막막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SKT가 전국망을 깔았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SKT가 우리가 이런 제품들은 인증을 해줬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아예 이제 SKT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면 와이솔, 뭐 솔루엠, 이도링크, 무라타, 그다음에 디바이스 디자인이라는 회사들 제품의 모듈은 SKT에서 인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들은 한국에서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저는 무라타 전자의 로라 모듈을 이용한 이 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건 이제 ST 마이크로사가 만드는 그 그러니까 BL072Z라는 모듈이 파트 번호가 있는 제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MCU하고 그 다음에 무라타 전자의 그 로라 모듈이 합해진 원보드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개발을 하시면 내가 어플리케이션 단부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피처들인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 무라타는 지금 860MHz부터 930MHz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저쪽 그 400MHz 대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품을 선택을 할 때 얘가 내가 지원할 나라의 그 주파수를 지원을 해주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 관련해서도 그냥 제품들을 좀 한번 보는 형태로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게이트웨이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아까 이제 앞에서도 그 달리웍스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로리엇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서버와 통하는 게이트웨이들입니다 하면서 쭉 나열해 준 것들이 있어요. 커링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게이트웨이들을 컨피규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 보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해야 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인 애들은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애들은
뭐 버스나 이런 것들인 거고, 가격들도 지원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써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해서 내가 게이트웨이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를 아예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DIY 게이트웨이거든요. 이제 프랑스 학교에서 이제 만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소스, 이런 부분들을 다 소개를 해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들어가서도 그냥 내가 이제 그냥 개발하는 입장이다. 내가 진짜 이거 상용으로 퍼뜨릴 거 아니고 그냥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해서 자료를 보고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거는 샘텍사에서 제일 처음에 로라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스타터 키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은 조금 비싼데요. 왜냐하면 이게 양산 버전으로 대량으로 뿌려지는 게 아니라 개발자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수시로 나오지 않습니다. 딜리버리 기간도 좀 길고요. 대신에 굉장히 이제 오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의 데이터가 뭐를 받는지 로그도 다 뽑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액정이나 아니면 주파수 쏘는 것들을 이제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좀 편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개발하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죠. 이때는 게이트웨이가 단말기에 데이터를 쏜다라는 그러니까 송신할 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단말이 데이터를 안 받으면은 뭔가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디버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멀티텍이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게이트웨이인데요. 얘도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ST 같은 경우는 요새는 멀티텍을 이용해서 우리 제품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T 제품과 그다음에 멀티텍 제품을 통해서 둘이 이제 게이트웨이 통신을 하는 거를 컴퓨터로 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왔다라는 부분들을 쭉 알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우선 그냥 제일 처음에 개발하는 사람은 제일 접근하기가 쉬운 게 샘텍의 IoT 스타터 키트예요. 근데 얘는 비싸고 딜리버리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멀티텍사에 있는 이제 콘디트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빨리 옵니다. 그리고 가격도 샘텍 것보다 쌉니다. SK 텔레시스는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SKT에 납품하는 게이트웨이예요. 그래서 판매를 일반인들에게는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PL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게이트웨이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케이스 인증이랑 다 받았기 때문에 상용화 버전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 지원을 좀 잘 해주나 봐요. 특히 이제 샘텍이 여기 초기에 PL 네트워크스랑 일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근데 싸지는 않아요. 이제 게이트웨이를 봤으면 이제 네트워크 서버하고 웹 서버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달리웍스에서 말씀해 주셨던 로라 서버의 그 오픈 소스들입니다. 구성은 아까 많이 보셨죠. 이 오픈 소스이고요. 깃허브에 다 소스들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스 언어가 고라는 언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내가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제 언어적으로 좀 내가 고를 잘 쓴다라고 하면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샘텍에서 아까 이제 스타터 킷에 들어가 있는 게이트웨이에 서버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버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멀티텍도 네트워크 서버를 내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에 그냥 내가 네트워크 서버까지 따로 구성을 안 해도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버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리엇이라고 아까 이제 달리웍스에서 쓰는 서버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상용 서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서버부터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다음에 조인 서버까지. 조인 서버는 그 좀 더 이제 단말기 보안을 위해서 조인 따로 하고 각각 네트워크 서버나 이런 데가 계속 이 사용자 제대로 뭐 과금했냐, 뭐 이 사용자 맞냐 이런 거 할 때는 이 조인 서버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인 서버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개발자를 위해서는 무료로 한 카피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그 각 단말기당, 게이트웨이당 비용을 따로따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그 자동화 테스트 툴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서버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그 오로라 네트워크 서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추천드리는 네트워크 서버들을 보면은 이제 저희 회사 거는 그 로라웬이나 아니면 SKT 로라웬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네트워크 서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콘텔라라는 네트워크 서버가 있는데 얘는 그 SKT의 네트워크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리엇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버전인데 개발자로 한 카피 정도 무료로 버전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샘텍사, 멀티텍사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게이트웨이를 사면 그 게이트웨이에 네트워크 서버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달리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앱 서버로 제가 따로 이렇게 적어놨고요. 앱 서버는 보통은 각 회사들이 플랫폼 만드는 회사들이 앱 서버들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제품 개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까 보셨던 이 개발 환경이고요. 그러니까 로라 같은 경우는 이게 비면허 주파수 대역이니까 게이트웨이만 내 집에 있고 네트워크 서버만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내 작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환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네트워크 서버는 저희 회사 제품을 썼고 그 다음에 제품으로는 무라타 보드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T사의 피해 뉴클리어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로라를 위해서 개발자용으로 따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샘텍의 IoT 스타터킷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해봤고요. 그 개발 이제 보드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발 보드는 ST사의 이제 BL072Z 제품을 내가 만약에 이제 구매를 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소스부터 이제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LR-WAN이라고 검색어를 치시면 얘네가 쭉 해당하는 제품군들을 보여줍니다. LR-WAN이 지금 로라웬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제품 군들도 나오지만 이 여기 iNucleo LR-WAN이라는 게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받고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 제품을 지원을 해주는 소스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스를 다운받고 그 다음에 보드에 이제 펌웨어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 펌웨어 관련한 유틸리티들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얘는 9 버전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버전을 받으면 지금 이제 우리는 사설망이잖아요. 그래서 퍼블릭망하고 사설망하고는 로라에 딱 그 프리임블 값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리임블 값을 바꿔주는데 보통은 다 컨피규레이션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샘텍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컨피규레이션에서 그 이 퍼블릭이라는 것을 폴스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라디오 단에다가 퍼블릭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주는 인터페이스가 있거든요. 그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폴스라고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 잘 모르겠다라고 싶으면 차라리 이제 이 프리임블 값을 찾아서 퍼블릭도 그 사설망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설망을 세팅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스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얘네가 KL 컴파일러도 지원을 하고 IAR 컴파일러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KL이나 IAR을 가지고 컴파일을 해주면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를 폴스로 해주고 그 다음에 리전 정보들을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 리전 정보들을 확인을 해줄 때 우리는 KR920이다. 그러면 KR920 그 다음에 디바이스 어드레스 값들 이 UI들이 좀 그 디바이스에 굉장히 좀 중요한 정보들인데 특히 앱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서버하고 통신을 해야 될 때 제일 필요한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확인을 해주고 세팅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commissioning.header라는 헤더에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참조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KR920 뭐 피처 넣어가지고 컴파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해주면 되는데 얘가 컴파일, 얘가 다운로드이거든요. 해주면 이제 내 보드에는 로라웬이 동작을 하는 펌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게이트웨이도 똑같이 이제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요.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아까 샘텍 거는 내가 지금 어느 IP를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해당하는 IP를 들어가 보면 네트워크 서버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서버에서 각각 아까 설정했던 키 값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ABP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서버하고 단말기하고 서로 핸드쉐이킹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 1번 디바이스네 하고 서버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단말기에서 바로 데이터를 쏴도 1번 디바이스에서 데이터가 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개발자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OTAT 맞죠? OTAA 예 죄송합니다. OTAA 모듈은 이제 Over the Air Activation이라고 해가지고 앱키는 서로 같이 가지고 있고요. 디바이스 UI 값을 가지고 디바이스끼리 서로 이제 네트워킹하는 장면이니까 서로 이제 통신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하는 과정이 이 부분이 로라웬 그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아이디하고 어플리케이션 키 값을 넣어주면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바이스를 실행하는 화면이고요. 그러면 디바이스가 뭐 데이터를 던지죠. TX로 던지면 실질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서버에서 어떠한 디바이스가 지금 그 뭐 프리퀀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쭉 보여주면서 몇 번째 지금 시퀀스 그러니까 5번 이거는 같은 데이터를 2번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시간들이 아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테스트를 했다가 껐다가 또 테스트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껐다 키면 시퀀스는 무조건 다시 0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데이터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정보들을 지금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ST 보드하고 그 오로라 네트워크 서버하고 통신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건데 조인 리퀘스트가 들어왔고 조인 억셉트를 날렸다라고 하는 로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값들은 얘네들을 세팅을 해주면 똑같이 단말기 값들 아까 세팅해 주듯이 똑같이 해주면 되고요. 특히 이제 그냥 만약에 OTA를 하겠다 그럴 때는 앱키 값을 중요하게 세팅을 해주면 그 외의 값들은 그냥 통신이 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단말기 단위 조인을 보내면 그거에 해당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조인 리퀘스트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조인 억셉트를 날렸다. 그러면 단말기 단에서 조인 억셉트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로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unconfirmed of data 이제 테스트하는 내용인데요. 이때 이제 이거는 이제 게이트웨이에서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다라는 걸 쭉 보여주는 거니까 보면은 뭐 시퀀스 몇 번에 데이터가 뭐가 들어왔다 그런 부분들을 다 로그를 보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인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 그 매뉴얼 예제이고요. 이 부분들을 보면은 세팅을 할 수 있게 뭐 값들을 해줬다. 그 다음에 단말기 포트 어떻게 해줬다. 이런 순차적인 매뉴얼들을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참고로 제가 그 싱플러그랑 연동하는 부분도 넣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로라를 관련해서는 그
SKT처럼 우리가 싱플러그에 있는 데이터를 앱 서버에서 퍼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우선은 이제 단말기 게이트웨이 서버까지는 해결을 했다라고, 네트워크 서버까지는 해결을 했다고 쳤을 때, 이때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데이터를 받아서 진짜 내가 원하는 동작을 실행시켜 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럴 때 이제 앱 서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프론트엔드 뒷단에 아예 이제 붙어 있죠. 그러면은 얘는 SKT 같은 경우는 싱플러그에 붙어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오고 아니면 데이터를 푸싱도 하고 하는 형태의 과정입니다. 이때 오로라가 싱플러그에 데이터를 넣어주면 실질적으로 내가 SKT 테스트베드를 안 갔지만 SKT에서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봤고요. 이거 가능한 이유는 SKT에서 싱플러그에 연동하는 그 시뮬레이터를 따로 별도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오로라에서 이제 그 해당하는 그 시퀀스대로 그냥 데이터를 푸시를 하면 되는 거라서 스크립트 기반으로 짜여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전에 이런 작업을 하고 동작을 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싱플러그 가가지고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싱플러그에 내 앱 서버를 그러니까 내 앱 서버를 등록을 해놓으면 이쪽에서 싱플러그 쪽에서 데이터를 푸시를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직접 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그 날짜나 로그 내용들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그 오로라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를 지금 현재 깃허브에 저희도 공유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라이센스가 이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그 뭐 API 문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매뉴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설명서 같은 경우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들을 보면은 이 스크립트가 어떠한 그 API 동작을 시켜서 내가 지금 로라웰의 무슨 프로토콜 과정을 지금 테스트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일찍 끝났습니다.